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1월 18일 월요일 추세를 돌리는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제 관심 종목인데요. 꽤 종목들이 많죠. 하나씩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현이화인데요. 서현이화는 왼쪽에 1봉이고 오른쪽이 30분 봉입니다. 서현이화는 윤석열 관련 종목이고 이제 정치 테마 관련 종목이죠. 2014년에 상장을 하고 계속 역배열로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보시면 거래량이 막 터지고 있죠. 터지면서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횡보라는 것은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상승 하락, 이런 저점 구간은 지키고 고점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맞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모습이 이 상승을 이어줬던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결과가 위 아니면은 아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관련 좀 이제 대권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 지지율이 많이 높죠.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10%로 떨어져가지고 뭐 계속 나중에 대선에 까봐야겠지만,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쉴 때는 다음 종목인 이제 윤석열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직 대선 출마를 한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지지율도 꽤나 높죠. 그리고 이 세력들 또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했을 때 저는 이제 항상 손절가를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데, 그 손절가를 생각하는 구간은 한 여기 21선 밑에 있죠. 여기 21선 밑에서 아랫꼬리를 달았던 1월 12일 날 저점인 7,650원, 이런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3%든지 5% 위에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은 이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하락 조정이 왔을 때 이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보고 매매를 할 겁니다. 다음 박셀바이오인데요. 혹시 시장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계속 저번 주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 전에는 이런 하락을 이어갔었는데, 보시면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이 이어졌는데, 목요일부터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금요일도 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이 흐름 어떤 걸 얘기했냐? 이 앞에는 코스피 종목인 삼성전자가 있죠.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상승을 이어가 준 상태에서 일단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줄어드는 거래대금, 그러니까 수급이 어딘가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있을 거고, 아까 말했듯이 박셀바이오처럼 신규 상장 종목들의 이 목요일날 돈이 한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21선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냥 손절을 먼저 생각해 놓고 매수가를 먼저 정하는데, 한 16만 한 2,000원 이런 구간이 이제 손절 라인 되겠죠. 여기 위에서 얘는 등락률이 커가지고 제가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최대한 안정적인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랐으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올랐으니까 월요일날은 조금 한번 조정이 오는 거를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조정 들어올 때 그때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명신산업이죠. 명신산업은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입니다. 앞에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 거래대금도 9천억, 그 다음에 9,100억 이렇게 크게 터졌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이 위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심히 좀 봐야 될 게 저점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점이 보시면 여기 있던 저점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여기도 다시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바닥이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격 이동평균선 21선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얘가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손절을 제가 매수를 했을 때 손절을 하더라도 적게 잃는 구간에서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빠지더라도 21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 21선을 손절 잡고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수급도 1월 14일 날 여기 외국인이 좀 들어온 모습이긴 하네요.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 근데 금요일 날 매도, 이게 장이 안 좋아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근데 외국인이 그렇게 판 흔적이 보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뭔가 박스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테슬라 주가가 금요일날 밤에는 좀 빠졌지만 지금 8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신고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명신산업 같은 종목도 그거에 수혜를 받아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DIT는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월요일날 금요일날 시세가 좀 나와가지고 일단 좀 뒤로 밀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시전 바이오, 이 종목도 신규 상장 종목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터질 때 1조 원이 이렇게 터집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다는 거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죠.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저점을 좀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락을 하다가 보면은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더 이상 하락을 안 하죠. 이 하락을 안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분봉에서도 보면은 딱 눈에 보이는 게 쌍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쌍바닥이 나오죠. 이런 구간.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졌던 이런 저점 구간은 깨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데를 손절로 잡고 좀 떨어지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보고 있고, 우리산업도 테슬라 관련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서 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 11선을 지키면서 주가가 여기 파란색 선이 11선을 지키면서 한번 상승이 나오고 5일선 위에 주가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날부터 수요일날 이런 큰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나왔던 이런 24,000원 구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정해서 여기가 여기서 한 2에서 3% 아니면 5% 정도 위에서 매수가를 정한 다음에 여기가 깨지면 그냥 손절하겠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동신건설, 이재명 관련 종목이죠. 그동안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에도 상승이 고가가 26%까지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봐줄 것이,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상승률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서 거래대금 자체가 2,500억이 최대로 많이 터졌는데 금요일날 3,800억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이 위에서 좀 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윗꼬리가 달리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세력이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상승이 크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라는 그런 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지금 눌릴 때 손절 딱 잡고 매매를 한번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세방전지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전기차 배터리팩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꽤나 하락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나라 M&D든지 사마 알미늄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하락이 나왔었는데, 세방전지는 오히려 이제 금요일날 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물론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높을 수 있는데, 단기적인 딱 저점이 여기 보이죠? 이 11선이 깨지지 않는 구간에서 뭔가 딱 아래꼬리 달리면서 버티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77,500원인데요. 이런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접고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하락이 조정이 들어오면 이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주가는 높지만 높은 종목,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생각해서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오래 됐는데 요즘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테마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추세가 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앞에 이제 정고점 여기를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지금 넘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온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지금 서서히 매물대를 긁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얘도 똑같이 이제 손절 잡고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테마
이슈가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요. 다음에 LNF, 얘도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수급이 정말 좋습니다.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또 들어오고 있죠. 금융투자가 계속 사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가는 높지만 원래 요즘 장에서는 가는 놈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는 종목들은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계속 봐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고서 특정한 여기 5일선을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저점이 5일선 밑에 있죠. 그러니까 5일선이 깨지면은 여기 5일선 밑에서 손절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절 라인을 정하고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손절이 있으니까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살마 알미늄, 얘도 뭐 결국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뭐 아까 말했듯이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는데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는데 그동안에 단기간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줬습니다. 한 2개월 동안에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여기 돌파를 해줬죠. 이 돌파를 한 상태에서 그동안에 여기가 저항대였습니다. 저항대가 이제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이런 구간이 생기죠. 이 아래 꼬리에서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21선도 아직 위에 있고 주가가 21선 위에 있고 얘 또한 이런 구간이 딱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세로닉스 아까 있던 LNF랑 엮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좀 LNF보다 조금 더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조금 더 LNF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억 3천억 정도 2조 3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 세로닉스는 1,700억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가볍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상승률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에 크게 상승을 이어가 줬던 종목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 위에서도 다시 한번 주가가 횡보를 거친다는 겁니다. 아까 있던 이 박스를 거치죠. 그 다음에 21선 보시면 21선을 딱 아래 꼬리 장중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말아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심플하죠. 여기 이 구간이 저점 라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손절 잡고 매매하는 겁니다. 뭐 여기가 주가가 높지만 충분히 이제 저점 구간을 손절로 잡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서현탄 메탈, 이 종목도 윤석열 관련 종목이고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관련 대장으로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요즘에 다시 좀 추세를 조금 다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뭔가 추세를 조금 돌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져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금속, 이제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얘가 금요일날 좀 의미 있는 모습이 좀 나왔더라고요. 결국 지금 금요일날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세력들의 생각은 뭐냐, 여기 한 2,600원이든지 한번 앞에 있는 전고점을 여기를 돌파를 하러 3,000원 구간까지 한번 가려고 이렇게 서서히 물량을 밑에서부터 모아가지고 다시 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공항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면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덕 신공항 착공을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실시를 하고 상반기 내에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하면은 임기 내에 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이제 여당에서 180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가 열리고 나면은 정부에서 밀고 있으면은 결국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야 모두 이제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거죠. 부산에서 이번에 보선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서로 얘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내가 하겠다, 내가 가덕도 신공항 이거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 보면은 이 유력 출마자들 국민의힘이나 여기 더불어민주당 다 유력 출마자들이 하나같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되든지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그래도 좋은 긍정적으로 주가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TSI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요. 얘는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역배열인 종목이고 역배열이죠. 역배열인 종목인데 이 역배열인 종목들을 제가 왜 좋아하진 않냐면은 앞에 이런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제 저항에서 막히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왜 관심 종목으로 넣었냐면 금요일날 이런 양봉이 나왔죠. 금요일날 장이 약간 코스닥 코스피 보면은 코스닥 일단 코스피 마이너스 2.03% 빠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코스닥 마이너스 1.62% 빠지면서 이렇게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았는데 오히려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이 일단은 뭔가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20선을 이제 돌파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금요일날 나왔던 이 봉의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가지고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요즘에 CIS가 잘 가고 있는데 뭐 그 영향으로도 얘도 같이 아까 했던 TSI도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넣었고요. 백금 TNA라는 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도 엮여 있고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넘어야 될 구간은 일단 3,300원 이런 구간입니다. 여기 그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계속 3,300원이 저항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항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그동안 안 터졌던 거래대금이 이 종목에서 터졌습니다. 한 1,300억 정도 터졌는데 이 상태에서 지켜볼 거는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가 21선을 아직 깨지 않은 상태고 여기서 이 3,300원을 돌파를 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놨고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이나 2차전지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건 수급을 보긴 좀 그렇지만 외국인은 조금씩 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즈미디어 얘는 좀 지우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 이제 AD칩스인데요. 얘도 최근에 2차전지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크게 나왔죠. 말을 잘못했네요. 자율주행 테마 관련 종목인데 5일선을 좀 깨지 않는 모습이라 얘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보고 있고요. 나우 아이비는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이제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네요. 상신전자 여기서부터 그냥 제가 딱히 말 안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IMBC 같은 경우는 이제 박영선 장관 관련 종목인데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한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출마 결심을 한다. 이 출마를 한다는 그 얘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상태입니다. 며칠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구간 5,5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지키면서 이 구간을 지키면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5,500원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5,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 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서울시장이라는 그 이벤트가 또 하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알체라도 거래대금 자체가 터질 때 7천억 1조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 상승을 할 때. 그러다가 계속 주가가 빠지죠. 주가가 빠지면서 이 앞에서는 계속 저점이 떨어집니다. 저점이 갱신이 된다는 거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뭔가 박스를 만드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단기적인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홍색 선인 5일선을 다시 넘어주고 있는 상태고 금요일 날에도 상승을 했다가 떨어졌죠. 그럼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를 더 이상 깨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면서 매수를 한번 조금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넷패스는 조금 패스를 하겠습니다. 난 하나기술 얘 같은 경우도 하나기술도 상승을 할 때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막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여기 뭐 나올 때 그래도 3천억 정도 터지면서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 아까 말했듯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을 해줘야 될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셀바이오부터 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한번 얘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종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수산중공업은 이제 정세균 총리 관련 종목인데 요즘에 이제 계속 상승을 했다가 한동안 많이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한동안 조정 나오다가 다시 21선을 다시 돌파를 하고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좀 바뀌어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투자증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공학개미 해가지고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죠. 그럼 이제 증권주들이 좀 수혜를 받아서 요즘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넣어놨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동안 이 자율주행 테마 애플카 관련돼서 부품 납품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또 반도체도 엮여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요즘 크게 나왔다가 조금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다시 이 11선을 지키면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힘이 좋다는 겁니다. 계속 상승에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저점이 만들어진 이 구간을 손절로 잡고 한 19,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구간에서 좀 조정이 들어오면은 여기 손절 잡고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선익 시스템 얘는 올 AD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MC넥스나 이런 종목 MC넥스처럼 얘도 이제 올 LED 관련 종목인데 좀 추세가 좋죠. 추세가 같이 좋은데 선익 시스템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잘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 계속 가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저점 잡아가지고 매수를 주로 하거든요. 얘도 관심 종목 넣어놨고 LB세미콘 얘는 이제 반도체 종목이죠. 얘를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반도체가 좀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좀 조정이 들어오면은 얘도 같이 좀 떨어질 거니까 그거 보면서 매수를 하려고 지금 넣어놨습니다. 일성건설은 요즘 뭐 주택을 이제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정부나 이런 쪽에서 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썼다가 이제 그걸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공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계속 정부나 많은 뭐 서울시장 후보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설주들은 계속 상승 가능성이 좀 크겠죠. 공급을 이제 계속 늘린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보고 있고 TPC 글로벌 얘는 이제 이재명 관련 종목입니다. 계속 상승하네요. 인포뱅크 얘도 이제 자율주행 테마 관련 종목인데 이제 상승했다가 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넣어놓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고바이오랩입니다. 얘도 이제 그 신규 상장 종목이죠. 신규 상장 종목으로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던 상태인데 21선을 일단 지키면서 그래도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이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은 선을 하나 그어 보면은 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냐, 이런 구간에서 왜 멈춤 현상이 나왔냐 하면은 앞에 저항대가 있죠. 이런 구간이 저항대니까 여기가 상승을 했고 떨어질 때 여기가 지지를 받는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밑에 21선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한번 뭐 여기 17,650원이 저점이네요. 여기 잡고 여기 손절 잡고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겠죠. 석경 AT 이 종목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냥 신규 상장 주들이 그냥 이 저점 고정이 나왔다가 이제 저점을 지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지수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코스피 종목들이 상승을 크게 했죠. 대형주들이 상승을 크게 한 겁니다. 하지만 대형주가 계속 가긴 좀 힘들죠. 장기적으로는 더 상승을 하더라도 중간에 조정이라는 구간, 그 조정의 과정은 항상 있습니다. 이제 그 조정이 나올 때 돈은 어딘가에는 가야겠죠. 그게 이제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이나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2차전지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이런 시가총액 높은 현대차 이런 종목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또 팔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수급이 또 다른 데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NX도 아까 있던 주택 공급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도 엮여가지고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서암기계공고 공업은 그냥 관심 종목 넣었는데 요즘 움직임이 좀 약하네요. 그 다음에 동성제약이 꽤나 추세가 좀 좋습니다.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나쁘지 않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여기서 박스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위로 한번 터져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사마네트웍스 얘는 이제 홍정욱 관련 종목인데 얘도 상승했다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지금 저점을 좀 지키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여기 저점. 이런 구간 또 밑에 21선 있으니까 손절 잡고 해볼 수 있는 거죠. 3일기업공사는 유승민 관련 종목인데 좀 관심 종목 넣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의 결론 관심 종목으로는
여기 위에 있는 서현 이하부터 백금 TNA를 좀 볼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굳이 한 말씀 드리면은, 굳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 있죠. 당일에 상한가를 가는 그런 종목. 이런 상승하는 추세에서 굳이 종목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매수 관점이 되고 조금 더 안정적인 매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